1장 시작해 볼게요. 1장은 그 프로젝트, 이제 웹 프로젝트 만들어주는 장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이게 인텔리제이 메뉴가 좀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통캣을 먼저 보겠습니다. 통캣도 버전업이 됐죠. 통캣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0.0, 이제 저희가 책에서는 몇을 썼냐면 9버전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버전업이 돼가지고 2024년도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10버전이나 11버전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내가 어떤 버전을 써야 되는지, 이게 또 JDK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 버전 맞춰서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스프링 부트를 또 쓰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려면 일단은 17 이상 버전을 쓰셔야 돼요. JDK는 17 이상 버전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17 이상 쓸 거니까 이왕이면 어디 맞춰서 갈 거냐면 요거 있죠. 네, 요거 버전, 그러니까 10버전, 통캣 10.1 버전 맞춰서 갈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네,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돼요. 네. 자, 압축을 풀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디다 풀었냐면 D 드라이브 밑에다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10.1.15 버전으로 예전에 받아놓은 걸 이제 압축을 풀어놓은 게 있어요, 저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건데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좀 바뀌었죠. 네, 저는 이제 다크테만 쓸 건데. 자, 프로젝트 만들 때 보면 자카르타, 예전에는 자바 엔터프라이즈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카르타 2라고 이제 바뀌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뭐 W1이라고 쓸 거고, 저는 이제 그냥 여기다 그냥 폴더 하나 만들어서 쓸게요. 네, 저는 아까 제가 폴더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워크북이라는 폴더 하나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 쓸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쓸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통캣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해주시고, 통캣은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저는 요거는 좀 아까 해놓은 게 있어서, 네, 지금 아까 10.1.15 있잖아요. 요거 받으시면 되고, 그레이드로 지정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는 똑같아요. org.0 지정하실 거고. 자, 이제 나중에 아카이브 할 때 아티팩트 네임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냥 W1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JDK 부분인데, 요 부분은 17 이상을 쓰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9 버전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 원하신다면 뭐 17 버전을 쓰셔도 되고, 어쨌든 11 이상 쓰셔야 되는데 나중에 부트 하실 거니까 17 이상으로 19나 뭐 이런 버전을 이용을 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바뀌었어요. 사실 이제 책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하시려면 이거를 8버전으로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신 버전으로 가실 거면 지금 여기가 9.1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딱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깨짐 얘기할게요. 이게 윈도우 같은 경우는 또 한글 깨짐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책에서도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네. 저기 그 헬프 메뉴 있어요. 메뉴 중에. 네, 메뉴 중에 헬프 메뉴에 보면 Edit Custom VM Options라는 애가 보이거든요. 요거 있죠. 요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다가 두 줄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있죠. -d 콘솔 인코딩 해서 UTF-8.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자, 여기에 헬프에, 그쵸? Edit Custom VM Options 해서, 그죠? -d 파일 인코딩, 그죠? 요거 UTF-8, 그 다음에 -d 파일 인코딩 UTF-8. 요 두 개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추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을 그냥 막무가내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저희는 한글 안 깨져야 되고, 그죠? 8080으로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렇게 8080 프로젝트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헬로 서블릿 링크 눌렀을 때 헬로 서블릿 링크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서블릿과 JSP 실행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네. 근데 경로가 좀 이상하잖아요. 경로가 지저분하게 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기 보면 이 통캣 메뉴에 보시면 Edit Configuration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죠?
거기에 보면 디플로이먼트가 있는데 이게 경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경로를 그냥 슬래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시요. 네, 어디라고요? 여기 톰캣에 보시면, 그쵸? 에디트 컨피그레이션, 그죠? 그럼 이제 거기 디플로이먼트에 있는 경로를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뭔가 바뀌면, 리스타트 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지정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냥 제일 깔끔한 건, 그냥, 수동으로 리스타트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자동은 나중에 오히려 더 힘들고 번거로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코드를 만들었는데 책에 있는 코드랑 달라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자바 X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자카르타로 바뀌는 부분이 제일 큰 차이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헬로 월드라고 실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제가. 이제 저희가 경로를 수정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로를 수정하고 나면 이렇게 제가 이것만 남겨놓고 다 닫을게요. 다른 탭 닫기 해서 이것만 남겨놓을게요. 자, 이제 이렇게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한번 해보시냐면 요거 이제 코드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변경을 해보시고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실 거예요. 근데 안 먹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만 살짝 그죠? 리디플로이를 누르시거나 리스타트 서버를 해주시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죄송해요. 리스타트 서버 해줘야죠. 네, 리스타트 서버 해줄게요. 그죠? 서블릿 버전은 좀 이게 좀 그렇죠. 아이고 리디플로이 해도 됐을까요? 에이, 상관없었을까요?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바꿔보죠 뭐. 그냥 이번에 리디플로이만 한번 할게요. 뭐 아시다시피 그 인텔리제이는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잖아요. 리디플로이 해도 되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줄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새로 만드는 거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예전에는 메뉴가 있었어요. 네. 서블릿 만드는 메뉴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없어요. 네. 여기를 누르시고 찾아봐도 그죠? 뉴에서 찾아봐도 서럽게도 서블릿은 이제 더 이상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뭐로 만드셔야 되겠어요? 네. 자바로 만드셔야죠. 그죠? 네. 자바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지금 이제 예제처럼 mySublet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extend 해서 추가를 하는 거죠. http 서블릿 추가하시는데 패키지명이 달라졌죠. 네. 자카르타로 바뀌어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웹 서블릿이라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URL 패턴스 있어요. 그죠? 네. 뭐 URL 패턴은 이제 뭐로 했을 때 들어올 거냐, my라고 했을 때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임은 뭐 줄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하고 이거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제 프로젝트 이제 코드 만들어주는 부분. 그 부분은 똑같아요. 네, 제너레이트 해주셔서 오버라이드 메소드 선택하시고 doGet 같은 거 선택을 해주시면 네, 완성이 되죠. 네. 그럼 이제 거기다가 지정을 하실 때 이제 뭐만 좀 지정해 주시면 되냐면 일단 리스판스 타입이라고 하죠. RESP. set content type.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무난한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게 텍스트 HTML이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브라우저로 데이터를 보내주는데 그때는 그 자바 입출력 프로그래밍에서 썼던 걸 쓴단 말이에요. 그 이제 프린트 라이터예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RESP 해서 get writer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뭘 해주는 게 좋냐면 close를 해주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문자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writer.
println으로 해서 문자를 갖다 출력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나가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예. 뭐 여기 h1 해주고 hello world 해주면 요게 이제 브라우저에다가 전달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예. 리디플로이만 해도 될까요? 리디플로이만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my라는 경로잖아요. 지금 보면 슬래시 my라는 경로를 줬을 때, 그쵸, 이게 헬로 월드가 뜨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통캣 버전, 네, 버전 변경되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요게 다예요. 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래도 좀 이론적인 설명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